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standing right there.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찰받은 집을 점유자가 훼손하고 이사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통상 민사예요. 이러면 민사인데 민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달픕니다. 끝도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 훼손 안 하고 가십니다. 굳이 그 훼손을 어떻게 해요? 아니 바닥 타일 막 깰라고 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빠데 같은 거 사갖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망치 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도 확인서랑 이런 걸 전달줘야 배당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가치가 뛰어나는 부동산들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경매투자 경험상 막 집을 훼손하고 나가는 전문자 없습니다. 잘 사이좋게 완만하게 해결되니까 너무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릴리아님이 이런 질문 하시니까 제가 예시가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독화살을 맞았어요. 팔에 독화살을 딱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화살 딱 맞으면 병원 가야죠. 빨리 이거 치료해야 되잖아. 응급처치하고. 이거 화살 이거 어떻게 피 계속 나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19 부르고 병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딱 팔에 맞으면 뭐야 누가 쐈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잡히기만 해봐 아주. 맨날 이러죠. 잘못된 겁니다.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서 빨리 치료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일은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해야죠. 이걸 왜 누군지 어떻게 찾고 있어? 독이 몸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훼손하고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낙찰받았는데 집 파손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요. 우선 가치가 뛰어나는 부동산들을 먼저 선정해서 투자할 수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들에 괜히 부정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내가 실행하는 걸 멈추지 마시고요. 우선 진행하세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오실 겁니다. 그쵸? 릴리아님 파이팅입니다. 교육 중에 실습으로 권리분석 및 임장했던 건데 감정가 대비 64%이고요. 오늘은 연습 차원에서 그냥 최저가에서 30만원 더 써보려고요. 단독 낙찰이면 땡큐고요. 잘하셨습니다. 항상 보수적인 입찰가로 안전마진은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솔님이 올해 30만 가자. 감사합니다. 30만 올해 당연히 가죠.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 올해 40만 가자. 40만. 파이팅입니다. 대장님은 물건에 대한 확신이 100%일 때 입찰하시나요? 당연합니다. 저는 단 1%의 오차도 있으면 입찰 안 합니다. 무조건 100%의 확신이 있을 때 입찰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망하고 이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가 뭡니까? 내 전재산 알파 플러스 대출 레버리지를 받아서 투자합니다. 그러면 단 1%의 오차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즉, 이 노후된 주택을 내가 사서 신축을 통해 가치를 발휘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임대차 구성을 진행 후 수익률에 맞춰서 매각하는 행위를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해당 부동산에 적합한 부동산 건축을 신축을 할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체크하고 건축사에 체크해서 용적률 및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건축에 대한 비용이 들겠죠? 신축이면 도급으로 들어갈 거고요. 리모델링이면 어디까지 내가 할 거냐, 외관만 갈아입힐 거냐, 내부도 바꿀 거냐, 혹은 승강기를 집어넣을 거냐. 승강기를 집어넣으면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걸 다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임대료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임대료보다 20% 많게는 30% 낮은 금액에도 수익이 나올 것이냐 라는 것을 경우의 수를 한 3가지 4가지를 두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100%의 확신이 들었다 라고 하면 공격적인 입찰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절대 질 수가 없죠. 왜?
내가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단 1%의 오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도 물건을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변칙에 대한 수를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냐, 충분히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리님이 대장님 사실 제가 돈이 없는데 사업자가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 대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시작할까 하는데 그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빚도 있고 돈 모으기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완전체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일체성으로 사는 거, 빌라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적은 비용이라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보유해야 수도권 혹은 지방에 집합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단 특수 물건이나 혹은 지분 물건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이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내가 시세보다 50% 절반에 사서 내가 최대한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저렴하게 매각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도 가능하긴 한데 1,0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을 통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모이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계속 모의 투자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들을 계속 선정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면 돈 모으는 기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계속 재밌게 입찰가도 선정해보고 물건지에 임장도 가보고 그 시세가 얼마인지도 파악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그 돈 모으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리님. 릴리리아님이 시세 대비 몇 %의 낙찰받아야 잘 받는 것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시세 대비 몇 프로의 낙찰받아야 잘 받는 것일까? 잘 받는다는 거의 기준이 뭐죠? 낙찰을? 나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런 분도 있겠죠. 낙찰받고 단기 매도했을 때 1,000만 원만 벌어. 그럼 어느 누구는 야, 그 경매 그거 번잡스러운 거 명도해야 되지, 임장 가야 되지, 법원 가서 입찰해야 되지. 야, 그렇게 번거로운 거 하면서 1,000만 원 벌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하냐. 아, 난 그럴 거면 경매 안 한다. 최소 3,000만 원 벌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000만 원에 맞춰서 입찰을 받아가겠죠. 그게 본인의 기준에 적합하니까. 단기 매도해도 1,000만 원만 벌어도 돼. 이러시는 분들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난 한 건에 딱 1,000만 원씩만 벌면 돼. 그리고 경험을 쌓을 거야. 물건 조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임장 가고 낙찰 이후에 명도하고 임대차 구성하고 나중에 매도해서 세금까지 내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나 몸으로 흡수해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뛰기도 하겠죠. 한마디로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잘 받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나만의 수익률을 선정해서 입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왜 경매를 낙찰 받으려고 합니까? 낙찰 받으실 거면 비싸게 쓰세요. 시세보다 비싸게 쓰시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낙찰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가를 쓰시는 거야. 떨어지면 다른 물건 하면 되잖아요. 더 우량한 물건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그러니까 낙찰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벌 수 있는 수익 금액에서 입찰가를 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장님, 아침 기상 시간과 일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이랑 그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방 입찰은 전날에 출발하시는지 새벽에 출발하시나요? 요거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요거에서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전날 저녁에 저는 항상 11시 전에는 자요. 잠이 11시 전에는 항상 어릴 때부터 11시 전에는 자는 버릇이 있어서 11시 전에는 무조건 잡니다. 대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6시 정도 일어나서 바로 출근을 하죠. 와이셔츠 맨날 똑같은 거,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바로 매고 바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그날 일과랑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전 적는 거를 좀 좋아해서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요. 적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할 일들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바로 보통 아침에 임장 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줄 물건들도 임장 가고요. 아니면 저희 회사가 투자할 물건들도 임장을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임장을 가야 웬만하면 전체적인 걸 다 보게 돼요. 사람들도 많이 없으셔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임장 활동을 합니다. 차도 많이 안 막혀서. 그래서 임장 활동을 가고 회사를 복귀해요. 복귀한 다음에 바로 회의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마케팅 사업, 건설업, 그 다음에 경매 투자 혹은 교육업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제해야 될 건들도 다 결제를 해줘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또다시 이제 경매 물건을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을 경매 물건을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들을 많이 검토해 봐요. 경매, 공매, 신탁, MPL, 금매까지 전체적으로 물건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량한 물건들도 빼놓고요. 그 외의 물건들도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또다시 회의를 합니다. 단점, 장점, 출구 전략 등을 우리 개발이사들과 함께 또다시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투자할 거, 패스할 거, 유찰할 거, 영상으로 내보낼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선별합니다. 그 이후에 오후에 탑 파트들, 제가 마케팅 사업들도 하고 소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과 또 마감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시 반 정도에서 한 6시 정도에 운동 가요. 제가 운동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권투를 합니다. 복싱을 하기 때문에 링 위에 있을 때 스파링을 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상대방과 나와의 그 잠재된 그런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잡생각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먹을 내뿜잖아요. 그죠? 이게 복싱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먹이 나갈 때도 다 이유와 과정이 있습니다. 두뇌 싸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우죠.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8시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은 숨만 쉬고 아이들과 놉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책을 좀 봐요. 제가 그날 읽어야 될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보고 지침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투자 들어갈 물건들은 제가 입찰 안 해요. 전 법원 안 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리 입찰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지방에 나갈 때 뭐 새벽이나 이럴 때 갈 일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 제 일상의 루틴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굳이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질문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토지 입찰에서 건축 허가가 남아있는데 효력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 허가가 남아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기존에 건축된 허가 내용을 승계할 수 있는지 혹은 기존 건축주의 승계가 필요한지를 지자체에다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근님이 오늘 경매 방송입니까? 당연히 경매 방송이죠. 대장TV는 항상 첫 경매 썰 혹은 경매 공개 그러니까 첫 경매 썰 혹시 공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또리님이 제 첫 경매 썰을 좀 얘기해달래. 사례 같은 거. 또리님 그 썰은요 여기에 써놨어요. 그 썰은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서적을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첫 경매, 제 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정님이 방송 들을 때마다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더욱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항상 두려워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게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변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로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굳이 고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갈아타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와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